자, 반갑습니다. 수축 온도 철근입니다. 우선 수축 온도 철근을 먼저 말씀드리고 배치, 채소 피복 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철근 상세에서 이 가공 파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했었죠. 자, 요거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축 온도 철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철근의 기능적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역태형 옹백인데 주철근도 있고 조립근도 있고 배력근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해철근, 온도철근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을 제가 역학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들 기술사 교재를 보시면서 역태형 옹백에 대한 이러한 철근 개념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근의 개념입니다. 주된 단면력. 자,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주된 단면력 그러면은 어떤 힘 인장 응력이라든가 압축력 이것들을 우리는 주된 단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조역학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주된 단면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힘 모멘트와 축력, 힘 모멘트는 보라든가 힘 부재가 되겠고 축력은 기둥이나 압축 부재가 되겠죠. 이런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철근이고, 만약에 힘 모멘트에 대해서 배치하는 철근이면은 인장 주철근이 되겠고, 기둥 압축력에 저항하는 어떤 주철근은 압축 주철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축 주철근, 인장 주철근 개념을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은, 자, 인장 주철근은 정철근과 부철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철근은 뭡니까? 정의 모멘트가 작용하는 곳에 힘 인장 응력을 받으면 정철근이 되겠고, 부철근은 뭐죠? 부의 모멘트가 작용하는 곳에서 힘 인장 응력을 받으면 부철근이 되겠죠. 정철근과 부철근이 같이 존재하는 곳은 주로 부정적 구조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해철근, 온도철근, 수축철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가해철근이라는 말도 나오고 온도철근이라는 말도 나오고 수축철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정의를 옮겨 놓았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해철근은 뭡니까? 116회 때 토목시공 용어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가해철근은 뭔가 하면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온도 변화, 기타 원인에 의해서 콘크리트에서 일어나는 인장 응력에 대비해서 가해를 더 넣은 철근, 즉 온도 철근과 수축 철근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콘크리트 내부에 인장 응력이 생겨가지고 이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 자체의 인장 강도보다 커지면은 어떻습니까? 균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균열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온도 균열 지수는 뭡니까? 인장 응력분의 인장 강도죠. 이때 인장 응력은 온도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응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 응력, 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서 열 응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는 크면 클수록 균열 발생 확률이 낮아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도 절근이라는 정의를 또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사실은 온도 절근은 건조 수축 및 온도 하중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응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단면에 배치하는 철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최근은 이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기준에 온도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는 가해 철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축 온도 철근을 다시 정의를 보면 사실은 전부 다 같은 건데, 건조 수축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는 철근이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균열의 발생 메커니즘이 뭐죠? 온도에 의한 온도 응력, 인장 응력이 균열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력철근 이야기입니다. 배력철근. 자, 배력철근은
하중을 분포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철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립용 철근. 조립용 철근은 뭐죠? 순수하게 철근을 조립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철근이 조립용 철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철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해철근. 자, 가해철근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분답안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의가 있고요. 자, 시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가해철근은 이렇게 해서, 보에서는 뭡니까? 지름 13mm 이상, 간격 30cm 이하로 해서 주철근에 보조적으로 넣는 철근이 가해철근이다. 자, 하단 요게 주철근이죠. 인장 주철근인데,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철근들로는 가해철근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보, 플랜지 폭이 작고 가는 A형 보의 지간 중앙 부분의 상연당 모서리, 자, 이런 곳에 가해철근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바닥판 헌체의 가해철근.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PS 강제가 들어가고 PS 강제 외에 다른 모든 철근들은 하나의 어떤 가해 철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SC 즉 강선에 들어가는 T형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것들은 전부 다 PS 강선인데 그 외의 모든 철근들은 가해 철근이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캔틸레버 옹벽의 가해 철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캔틸러버 옹벽의 주철근은 뒤쪽 벽면에 있는 이 수직 철근이 주철근이 되고, 이것은 뒷굽의 주철근이 되고, 이것은 앞굽의 주철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수직 철근은 조립 철근이 되고, 앞에 있는 이 수평 철근들은 뭡니까? 전부 다 가해 철근 또는 온도 철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것들은 뭡니까? 주철근과 직각 방향으로 배근이 되죠. 이것들은 전부 다 배력 철근에 해당이 되겠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구조물 설계 기준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자, 배력 철근과 온도 철근에서 이 내용들은, 건축 시공 기술사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건축에 사용되는 슬래브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배력 철근과 온도 철근이란 일방향 슬래브의 장변 방향. 자, 여기서 이것이 일방향 슬래브고 요거는 이방향 슬래브인데 이 슬래브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네 변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고 네 변이 모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LX와 LY가 있는데 LX하고 LY는 LX는 짧은 변, 단변이고 LY는 장변, 긴 변인데 짧은 변분의 장변의 비율이 2보다 크면은 일방향 슬래브라고 이야기하고, 자, 짧은 변분의 장변, 긴 방향의 변이 1보다 크고 2보다 적으면은 이방향 슬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 장변 방향, 이것이 장변이죠. 그래서 요 장변 방향으로 배근하는 것이 온도 철근이고, 그 다음에 요 단변 방향, LX 방향으로 배근한 요 철근들, 요렇게 계속해서 배근이 되겠죠. 이것이 주철근입니다. 그래서 온도 철근은 거의 주철근의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근을 한다. 자, 이방향 슬래브에서도 유사합니다. 이방향 슬래브에서도, 자, 요 단변 방향이 전부 주철근에 해당이 되고요. 이방향 슬래브에는 이 장변 방향도 사실은 주철근이 됩니다만은, 장변 방향 사이에 철근을 배근하는데 이것을 배력 철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의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로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현장 철근 배근 관리 방안에서 한 페이지 정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1교시 용어 정의요. 아이템 4개씩, 5개씩 잡으면 여러분들 시간도 바쁘고요. 답안지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조금 길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제목에 이 정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구조역학적인 개념이나 또는 이론적인 개념을 수식이나 그림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목 2번까지 제대로 적으시면 이 답안은 대성공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건데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한다면 이렇게 채점을 하겠습니다. 자, 요 정의, 그 다음에 정의와 가치, 이 정의를 어떻습니까? 받쳐주는 이러한 어떤 역학적인 개념 또는 이론적인 개념, 자, 여기까지를 저는 점수를 준다면 거의 한 전체 10점 만점 중에 8점 정도를 여기다가 저는 배점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제대로 적으면 6점 정도 배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정의를 보충하는 설명 또는 정의를 받쳐줄 수 있는 이 내용을 저는 약 한 3점 정도 배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어 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1번 제목 정의하고 2번에서 이 정의를 받쳐줄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 그림 등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3번 대제목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내용 아무 것이라도 와도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배력 출근과 온도 출근에 대해서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개 정도의 어떤 아이템을 골라서 여기다가 채워주시면 충분한 답이 됩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번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채점자라면 이 부분에다가 거의 한 8점 정도 배점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걸 한 2점 정도. 그래서 자, 정의 6점, 요거 2점, 나머지 2점 해서 자, 다시 강조드리면 이 정의를 적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답안 형식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적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단어들 있죠. 이상한 단어들을 잘라 먹기식으로 콕콕콕 박아 있는 그런 거 그렇게 좋지 않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가 어떻습니까? 전체가 흐름을 타고 있죠. 자, 답안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비록 한 페이지 있지만 아주 부드럽게 적혀 있죠. 이것을 딱딱하게 잘라먹기 식으로 용어만 단어만 나열하는 식으로 답안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합격자 노트를 제가 그대로 정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축 온도 철근의 설계 일반입니다. 슬래브에서 힘 철근이 한 방향문에 배치되는 경우 이 힘 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한다. 자, 수축 온도 철근의 양, 이거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기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축 온도 철근의 규정,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인 경우가 있고 일방향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즉 긴장재를 배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수축 온도 철근으로 배치되는 이형 철근의 용접 철망과 철근비 규정이 나와 있고요. 자, 철근비는 수축 온도 철근비라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기준에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내용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자, 상기에서 요구되는 수축 온도 철근비에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수축 온도 철근 단면적을 단위 폭 메타당 1800제곱미터보다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수축 온도 철근의 간격 기준은 슬래브 두께 500 이하 450mm 이하. 그 다음에 수축 온도 철근의 정책 방법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5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한다.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인 경우에는 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압축 응력이 0.7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긴장재를 배치한다. 긴장재 간격은 1.8m 이하이다. 긴장재 간격이 1.3m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을 갖는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건설 기준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시면 이 내용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원본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쭉 이 내용과 같이 원본 자료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철근의 기능적 분류해서 주철근, 가해철근, 수축온도철근, 배력철근, 조림의 철근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철근에 대한 어떤 정의하고 그림, 그
그 다음에 온도철근, 배력철근의 예제 문제, 요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화면 정지하고 요거 캡처 하십시오. 자, 답안 요령 요렇게 깔끔하게 물 흐르듯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강조드리면은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점 2번까지만 제대로 적으면 답안은 성공입니다. 대점 3번은 이 배력철근과 온도철근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무 내용이라도 가지고 와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철근 설계 일반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시간이 바빠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역시 저희 i16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게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제가 잠깐 그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i16에서 지난번 119회 때 부천료 합격 세미나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0회 때도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합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격 세미나 일정은 2019년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2시부터 해서 약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울 양재역입니다. 양재역 5번 출구 인근에 TOZ, 토즈라고 있습니다. 토즈 모임 센터입니다. 토즈 모임 센터에서 토즈 모임 센터 양재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개최합니다. 지난번 119회 때도 거기서 했고요. 이번 120회 때도 거기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서울 지역에서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게 되었고요. 지금이라도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i16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i16 전화번호는 010-4143-3320 이곳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직접 전화를 하시면은 우리 i16 학원 관계자가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약 한 15명 정도인데 거의 15명이 거의 다 찼습니다. 찼는데 예비석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콘크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